일단 저는 반갑습니다. 베이도라고 하고요. 트래볼루션이라는 회사를 10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관광 스타트업 협회라고 이제 관광 분야에서 활동하는 스타트업들이 모여서 활동하고 있는 협회 부회장 맡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공간발전협의회 위원도 하고 전년도에는 서울시 관광명예시장으로 정책에 참여를 하고 좋은 방향으로 서울시의 관광정책들이 구축될 수 있는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 관광은 박사과정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뭐 일을 하려고 쉬었다 공부했다 하느라고 아직까지 네, 21년에 입학했는데 열심히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저희 하는 일이나 저희가 이 관광시장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들은 투어 액티비티 분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항공이나 숙박을 제외하고 우리 여행지에서 할 일들에 대한 영역들이고요. 이 영역에서의 공급자들의 80%들은 아직 이 온라인을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저희가 몇 가지를 분석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체험이라든가 이런 여행 투어라든가 이런 서비스들이 인적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운영 관리 비효율이라든가 휴먼 에러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들이 뭔가 디지털에 투자하거나 그걸 확장시킬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다라는 점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오프라인에서 주로 영업 활동을 하다 보니 이제 온라인화되어 있는 어떤 고객을 만나는 접점들을 확장시키는데 다 무리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여행 자체가 글로벌화가 되다 보니까 국내 여행뿐만 아니라 뭐 외국인 여행객들도 상대를 해야 되고 심지어 해외에 있는 여행사들도 자국에 있는 여행객들뿐만 아니라 한국인, 미국인, 일본인, 뭐 중국인 전 세계 여행자들을 상대를 해야 되는데 이 여행자들이 글로벌로 있고 글로벌의 OTA 시장이라든가 이게 커지다 보니까 이런 확장들의 어려움을 굉장히 가지고 있다라는 점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디지털 수용도의 문제들입니다. 오프라인 비즈니스의 사업자분들이시고 90% 이상이 굉장히 소규모로 운영되는 사업자 분들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개발자를 고용을 한다거나 뭐 비용을 많이 들여서 프로그램 외주를 줘서 시스템을 개발한다거나 하는 이 디지털 수용도 자체가 굉장히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뭐 업무의 비효율성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서비스의 품질들도 낮아지고 매출이나 어떤 이런 회사의 볼륨을 키우는데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고 시장도 확장하기 어려운 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부분들을 IT 기술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솔루션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온라인으로 솔루션을 쓸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저희가 주셨는데 다시 한번 네,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네, 설명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잘 이해가 돼요. 휴먼 에러가 발생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손으로 쓰던 거 뭐 옛날에 보면 아 짜장면 집에 짜장면 시키면 그 짜장면 그 가게 아주머니가 손으로 져갖고 뭐 짬뽕 두 개, 짜장면 두 개, 몇 호 아파트 몇 이렇게 하고 쓰지 않습니까? 근데 네, 지금은 네. 이제 그게 배달의 민족 같은 앱으로 딱 돼서 어느 집에서 몇 번을 짜장면을 시키고 짬뽕을 시키고 이런 것들이 이제 휴먼 에러가 적어졌죠. 그게 일종의 하나의 또 앱이 가져다 준 이 수기 에러나 이런 것들 데이터베이스 관리의 예일 수도 있는데 지금 말한 것처럼 이 우리 배 대표님이 말한 게 이제 온라인 채널 구축이 어렵다. 디지털 판매 자체를 이게 좀 어렵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주시면 좀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투어를 운영하는 여행사의 입장에서 예전에 그러니까 국내 인바운드 여행 시장을 봤을 때 예전의 거래 방식들은 해외에 있는 현지 여행사 한 곳과 제휴를 맺어서 그쪽에서 고객들을 모객해주면 그걸 현지에서 운영하는 그런 구조들로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고객들을 만나는 접점 자체가 다 온라인으로 점차 옮겨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뭐 익스피디아나 부킹스닷컴이나 호스텔스닷컴 뭐 네, 맞습니다. 트립어드바이저 네, 이렇게 네. 되죠. 예. 네, 그게 또, 뭐, 아시겠지만, 온라인 여행사 OTA라고 불리는 것들이 전 세계 곳곳에 또 각각의 나라마다
네, 음, 강자인 곳들도 있고 워낙 다양한 채널들이 있다 보니까 이 음, 손님들을 만나는 접점들을 무한대 확장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음, 점들이 있고요. 예, 물건을 파는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물건을 팔아도 쿠팡에도 팔아야 되고 네이버에도 팔아야 되고 음, 11번가에도 팔아야 되는데 음, 이것들을 전부 다 인력이 관리하고 거기서 음, 들어오는 주문을 처리하고 재고 관리하고 이게 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쵸. 그걸 예. 통합해주는 솔루션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장이 커지고 있고 네, 어. 그런 부분들이 여행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근데 것 같습니다. 사실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게 예전에 우리가 뭐 ERP다 그래갖고 제조기업에서는 이미 많이 사용됐던 것들인데 OTA라는 그런 거대의 그 온라인 채널 판매 회사는 이미 뭐 10년 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OTA를 통해서 접근해서 들어오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서플라이어들 뭐 모텔이든 호텔이든 뭐 그다음에 우리가 뭐 B&B든 뭐 이런 데가 그 OTA에 올라가려면 뭔가 테일러드 돼 갖고 이렇게 딱 만들어서 그 OTA에 딱 올리는데 그와 같은 경험들이 없는 사람들은 또 그것도 잘 못하잖아요. 아무리 쉬운 거라도. 그렇죠. 그런 것들이 네네. 필요하죠, 사실. 네, 맞습니다. 또 숙박 같은 경우는 제일 어려운 게 결국 숙박은 정해져 있는 재고가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네, 뭐 익스피디아에서 방이 총 100개가 있는데 익스피디아에서 10개가 팔렸으면 네, 아고다에서 90개밖에 못 팔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것들을 사람이 다 실시간으로 관리하는데 무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 사람이 관리를 하다 보면 뭐 오버부킹의 문제라든가 네, 아니면 뭐 재고 관리를 잘못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휴먼 에러들이 또 발생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숙박 쪽이 아무래도 이런 자동화가 훨씬 음. 더 빠르게 적용이 되고 시장의 요구들이 더 많아지고 해서 발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아주 좋은 그 말씀을 주셨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방이 뭐 100개가 있는데 우리가 메인으로 지금 올리고 있는 데는 뭐 아고다다. 그 아고다에다 메인 비즈니스를 메인으로 올려야지 거기서도 뭐 나한테 로열티 서비스를 더 준다던가. 뭐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어떤 커피집에도 가도 뭐 많이 먹으면 쿠폰을 주듯이 방도 팔 때 뭐 아고다에다 판매하면 아고다에서 더 이 노출을 빨리 위에 프론트에다 한다던가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채널을 하나만 가질 수 없으니까 두세 개를 갖지만 그건 마이너하게 또 갖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판매되는 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또 그 지역에 뭐 명동이면 명동 그 하룻밤에 그 방의 가격이 얼마인지 경쟁자가 올린 가격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또 우리가 거기 바꿔줘야 되잖아. 이제 그런 것들이 맞습니다. 사람이 하게 되면 이게 리얼타임으로 안 되고 또 그 바로바로 리얼타임으로 대응도 안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어, 그 디지털라이제이션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결국에 뭐 그런 에러들을 줄여주는 것들, 경영의 효율화를 하는 것들,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인력으로 관리하게 되면 24시간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들이 네네. 전산화되고 디지털화됨으로써 음,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측면들, 이런 것들이 강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그러면 뭐 이 부분이 이제 매우 IT 드리븐 솔루션으로 갈 수밖에 없네요. 네, 점점. 그렇죠. 네, 예, 예. 맞습니다. 자, 그렇고 이게 지금 부족한 자금과 인력이라는데 우리가 이제 트래볼루션도 10년 가까이 사업을 하셨는데 어, 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순차적으로 사업을 성장시키고 있었는지 그 부분은 한번 이게 사실 디지털 도입이 있고 사업장이라는 게 전부 어떻게 보면 어, 돈에 대한 문제고 뭐 그렇죠? 네. 어떤 그 경험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이건 곧 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무엇으로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와 귀결되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는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방이 단 하나도 없지만 어쨌든 힐튼이라는 글로벌 호텔 체인의 시가총액을 능가할 정도의 기업이 되어 있는 건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건 에어비앤비라는 플랫폼 비즈니스 그리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공급자와 소비자들 간의 생태계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가 직접 투어 상품을 가이드를 고용하거나 뭐 버스를 임차해서 투어 상품을 운영을 하는 회사
아니고 음, 또 어떤 관광 시설을 만들어서 입장객을 받는 그런 것은 아니고 결국엔 이런 것들을 공급사로 많이 모아주고 이들이 어려워하는 디지털화들 그다음에 문제화하는 어떤 고객 데이터의 누적, 분석, 그리고 채널의 확장, 뭐 자동화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줌으로써 그 생태계를 만드는 데 더 집중을 했고요. 그래서 그냥 영역이 다른 네, 그런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보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제가 예전에 논문 썼던 스마트 투어리즘 에코시스템이라는 논문을 썼었는데 그거 이제 개념만 만들어낸 거죠, 교수가. 그걸 실현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서플라이어들을 서로 묶여주고 온라인 채널과 묶여주고. 그러니까 네, 네. 오프라인에서 있는 오퍼레이터들, 뭐 버스 회사가 될 수도 있고 또 호텔이나 뭐 모텔이나 될 수도 있고 투어 액티비티 하는 회사들도 될 수 있는데 그들이 사실 다 개별 사업자든 매우 소규모 업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업자들이 결국은 지금 시대에는 온라인으로 다 연결돼야지 소비자들이 매우 편리하게 접근 가능하고 매출이 올라가니까 그 네, 부분에 대한 맞습니다. 뭔가의 디지털라이제이션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다음 장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네, 네, 하면, 그래서 그러시죠. 저희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저희의 고객분들은 뭐 여행사, 투어를 운영하시는 여행사나 아니면 체험을 하는 이런 뭐 쿠킹 클래스를 한다거나 뭐 공방을 운영하시는 이런 소규모 정말 사업자분들이시고요. 저희가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여러 채널의 상품을 입점할 수 있게 하는 것들, 그리고 이런 곳에서 들어오는 주문들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어떤 예를 들어서 수업인데 10명밖에 받을 수 없다면 그 재고들을 관리해 드리는 것들 음, 그리고 거기에 이 다양한 채널에서 들어오는 고객들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뭔가 통계화 시켜 드리는 것들 음,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음, 역으로 또 하나의 저희 고객사인 이제 이런 온라인 여행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들도 다양한 결국 상품들을 플랫폼의 입장에서는 상품군을 확대해서 상품 경쟁력들을 확보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또 고객과의 유대 관계들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이걸 개인들이 이 플랫폼에서 다 한 명씩 한 명씩 영업을 한다거나 관리를 하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비용들이 추가가 됩니다. 네, 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어떤 회사가 있으면 플랫폼 입장에서 더 이로운 부분이고 거기에 저희가 이 모든 상품들은 API를 통해서 주문할 수 있게 해주고 음, 뭐 예를 들어서 입장권 같은 경우 모바일 티켓을 발권해서 손님이 실시간으로 입장을 구매하자마자 입장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구축해주면 음, 플랫폼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떤 고객 경험을 개선할 수 있는 조건들을 제공하는 거고요. 저희는 이 양쪽으로의 가치들을 주는 기술들을 개발하면서 음, 연결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음. 여기를 보시면 클룩이라든지 뭐 야놀자라든지 익스피디아, 뭐 시트립, 뭐 글로벌 기업들이 좀 있고 우리나라의 로컬 기업들도 있고 이런 기업들은 실제로 오프라인 상에서의 이제 비즈니스를 해는데 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이런 큰 회사들하고 우리 베이너 대표가 하는 그 지금 트래블로션은 상대적으로 작은 업체인데 여기서 그럼 이 커다란 회사의 이 상품군이든 아니면 플랫폼이든 그다음에 서플라이어들이 있으면 이걸 갖다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네. 예. 그런데 그걸 갖다가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오픈 API로 그쪽에 있는 홈페이지하고 이쪽에 있는 서플라이어의 상품을 갖다 붙이는 거죠. 네, IT 맞습니다. 방식으로. 음,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관광지 입장권을 음, 예전에 거래 방식에는 관광지 입장권을 여행사에서 티켓으로 종이 티켓으로 사서 현지 여행사에 갖다 주고 그럼 음, 현지 여행사에서 그걸 팔아서 뭐 음, 공항에서 전달해주고 손님들한테 자, 음. 한국 가서 이걸 써 뭐 이런 아, 식으로 판매를 했다면 음, 이게 기술이 들어가서 음,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서 외국인이 음, 뭐 미국에서 음, 입장권을 사면 음. 실시간으로 모바일 입장권이 발권이 되고 그냥 오케이. 그 핸드폰을 들고 음, 입국해서 음, 어,
관광지에 가서 게이트에 우리 지하철 타듯이 찍으면 바로 입장이 처리가 되고 이 데이터가 언제 고객이 샀고 언제 이용했다가 양쪽이 모두 다 알게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로서 다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 음, 그런 기술들을 확장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음. 아, 그거는 사실 그 보면 한 20년 동안 제조기업들에서 많이 했던 ERP 과정들인데, 그럼 제조기업하고 이 관광기업하고의 커다란 차이점이 뭐가요? 왜냐면 이 제조기업들은 벌써 20년 전에 그거를 뭐 제조관리, 뭐 그다음에 뭐 구매관리, 그다음에 뭐 재고관리로 쭉 다 해왔는데, 왜 관광기업에서는 이제서야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지. 뭐 관광이라는 영역 자체가 온라인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던 게 실제로 얼마 되지 않는 기간 음, 동안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게다가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도 단체 관광객 중심의 시장에서 개별 음, 여행객 중심의 시장으로 굉장히 시장의 전환들이 빠르게 가고 있고 이 음, 두 가지 변화의 물결들이 결국에는 어, 공급자들 단에서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부분들이고 그걸 뭔가 자동화라든가 디지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준비할 시간 없이 굉장히 빠르게 왔었던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네, 음, 그러다 보니까 음, 이제 와서 우리가 굉장히 늦었지만 디지털화에 대해서 관광산업들은 이야기하고 있고 음, 그거에 대한 중요성들을 논의하고 있고 음, 어떤 글로벌 경쟁에서 국내 관광기업들이 음, 어, 경쟁력이 더하되고 글로벌 기업들한테 뭔가 잠식당한다라는 음, 위기들을 느끼고 그게 근래에 와서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도출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또 우리 그라운드 K 장동원 대표님 모셨는데, 에, 네. 본인 소개도 하시고 그 회사 소개도 좀 해주세요. 예.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 경험을 디자인하는 그라운드 K의 장동원이라고 합니다. 뭐, 저희 그라운드 K에 대해서 잠시 뭐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제가 화면을 하나 공유하겠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저희 그라운드 K는 크게 두 가지의 비즈니스가 있는데, 하나는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역할과 두 음, 번째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음, 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타겟은 이동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들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택시 같은 서비스들이나 이런 모빌리티 관련된 서비스들이 실제 이 관광 산업 내에서 필요한 이동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뭐 출장에 필요한 서비스들, 그리고 대규모의 국가 행사나 국제 행사에 필요한 이런 차량 서비스들을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음, 저희가 가지고 있는 IT 역량을 기반으로 이런 전문화된 서비스를 만들어서 음, 저희가 이동 서비스가 필요한 다양한 기업들의 대상으로 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저희는 주로 이제 많이 저희 그라운드 K를 찾는 그 클라이언트 분들은 행사를 주최하는 조직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음, 정부 주최기관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 이런 회사들이 저희들과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분들이 저희랑 거래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차량만 공급한 것뿐만 아니라 저희의 시스템을 가지고 서비스 퀄리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에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음, 저희 그라운드 K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주로 저희가 뭐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회사들이 있냐면 뭐 에티하드 항공이나 뭐 비자 뭐 이런 금융기관의 회사들도 있고 뭐 샤넬 같은 럭셔리한 브랜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의 수송이라고 해서 한 번에 많은 차량들이 투입되는 이런 서비스들, 그리고 정말 하이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는 하이엔드에 관련된 이런 서비스, 프라이빗 서비스를 지향을 하고 있고요. 음, 대표적인 뭐 사례로는 저희가 국가에서 개최하는 이런 정상회담들, 음, 19년도, 24년도에 개최됐던 우리나라의 정상회담들, 그리고 올해 6월 달에 개최 준비하고 있는 아프리카 정상회의도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단순하게 차량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이런 행사 기간 동안에 다양하게 이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이런 수송 상황실, 이런 관제 시스템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많게는 200대에서 250대 이런 차량들이 투입이 돼도 저희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관제를 제공을 하고 다양한 이런 필요한 이동 서비스들을 이런 행사 주최자분들이나 기업의 담당자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질문을 저희가 하나 드리자면, 네, 이제 그 보통 이제 관광은 이게 모빌리티거든. 그 장소를 옮기는 게 이제 관광인데, 그래서 이제 요즘처럼 국제화 시대고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니까 특히 한국이 이제 여러 나라들로부터 뭐 문화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 그다음에 국가적인 행사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왕래하는 사람들도 많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가고, 그래서 에어 트랜스포테이션은 이미 이제 셋업이 돼 있기 때문에 뭐 LCC가 들어오면 뭐 우리가 베트남 다낭에 또는 뭐 인도네시아에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서 갑자기 뭐 무슬림 관광이 활성화되는 것처럼 이제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거기서부터가 이제 우리가 보통 공항에서 공항버스 타고 있거나 뭐 그다음에 기차 타거나 아니면 뭐 지하철 타거나 뭐 이렇게 해갖고 우리는 각자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돼 있는 편인데, 이게 지금 그라운드 K 같은 경우는 커다란 B2B 사업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 어떤 맞습니다. 행사들이 그라운드 K하고 계약을 해서 그들의 손님들을 이렇게 보면 목적지까지 어, 어떻게 보면 딜리버리 하는 형태죠. 모셔다 드리는 건데, 그러면 옛날 방식으로 하면 뭐 전화로 해갖고 쭉쭉쭉 뭐 계약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에 YT가 꼭 필요한 건지, 예를 들면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어떤 방식으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건지 한번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지금 사실 저희 그라운드 K가 뭐 탄생하기 전에 음, 뭐 옛날에 2002년 월드컵도 있었을 거고 옛날에 에이펙 정상회담도 있었을 텐데 그때 당시에도 차량은 다 공급되고 운영이 됐었습니다. 근데 차량을 공급하고 있는 실제 운수 회사들이 이런 예약이나 스케줄 관리나 이런 것들을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전혀 안 돼 있고, 심지어 어떤 회사는 뭐 화이트보드판을 가지고 음,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별의 예약들을 뭐 메시지로 전달한다거나 어, 아니면 엑셀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음, 근데 이게 대규모가 되면 될수록 이런 스케줄 매니지먼트 하는 게 사람이 하다 보니까 실수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음, 그리고 운수사만 이런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음,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 담당자들, 그리고 음, 실제 현장에서 기사님들, 그리고 음. 이 차량을 사용하시는 손님들, 이렇게 아,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데이터들이 딜리버리 되는, 이게 서로 어, 전달되는 과정에서 네. 서로 다른 툴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기사한테 카카오톡으로 보낼 수도 있고, 어, 이걸 예약을 넣으시는 기업 담당자는 이메일로 넣으시는데, 뭐 음, 이렇게 서로 다른 툴을 하다 보니까 정보가 미식나거나 음,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게 레저 수요보다는 비즈니스 상용 출장이나 이러다 보니까 음. 이분들은 라스트 미닛에 이렇게 스케줄 체인지가 되게 많습니다. 빈번하게. 아, 이런 아, 분들을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려면 아, 관리가 팔로우 될 수 있는 정보의 히스토리를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실수가 일어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한 번의 실수를 좀 줄이기 위해서 업무의 네, 자동화라기보다는 네, 사람이 하면서 발생될 수 있었던 실수를 줄이고 관리할 수 있는 툴이 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저희 거래처와 음, 커뮤니케이션들, 그리고 음, 저희 밑으로 있는 차량 협력사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심지어 그 밑에 있는 기사님들의 음, 이런 모든 인프라 리소스를 저희 시스템에 넣어서 음, 행사를 조금 순조롭게 음. 효율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어, 저희가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단순하게 저희의 거래처를 위한 IT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 이게 낙후된 이 여객 운수 산업들도 네, 전반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좀 필요하겠다. 어, 그래서 저희가 운수 사업들을 좀 들여다보니까 어, 이 차량 회사들이 대규모의 차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없습니다. 어, 그래서 대부분 20대, 30대 정도, 그래서 어, 적당하게 차량만 가지고 사업을 하고 어, 있고, 어, 모든 게 아날로그 체계로 갖고 있어서, 이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ERP 개념으로 좀 뭔가 제공을 해야 될 음, 필요가 있겠다. 음, 라고 해서 음, 저희가 만들고 사용했던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의 SaaS로 변형을 해서 어, 저희가 최근에는 이런 SaaS 기반의 솔루션 공급도 음, 사용을 하고 있는 음, 상황이어서 이런 음, 운수사들도 이런 음,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를 가지고 음,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를 관리한다거나 음,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할 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음, 그러니까 현재 저희의 시스템의 목표는 음, 단순하게 이런 업무의 전산화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차량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그 음, 지역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자기네 거래처의 담당자분들이 음, 다른 지역에서 다른 차량 서비스를 요구했었을 때 음, 이 운수회사의 담당자분들은 서비스 커버리지 확대를 할 수가 없고 음, 음, 실질적으로 오프라인 기반으로 다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음, 이거를 IT적으로 음, 서로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회사들끼리 일을 음, 주고받을 수 있는 구조. 그래서 음, 내가 굳이 서울에서 있으면서 부산에 차가 한 대 없더라도 음, 부산에는 나의 파트너가 이 시스템을 음, 가지고 음. 서비스를 하면서 서비스 커버리지를 확대할 수 있으면서 신규 수익을 어,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저희가 네트워크 플랫폼. 그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런던에 도착하든 뉴욕에 도착하든 또 파리에 도착하든 그 나라에 있는 그 뭐 로컬 물론 파트너들하고 할 수 그렇죠. 있죠. 그렇게 연결되면 사실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차원에서 가더라도 그 도착해서 그 뭐 거기 현지 그게 잘 돼 있는 나라도 있고 잘 안 돼 있는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남아공은 잘 안 돼 있어갖고 택시를 타야 되는데 믿기도 어렵고 굉장히 네. 내가 말도 잘 안 통하고 이랬을 때에 만약에 이 그라운드 서비스가 거기서 뭐 IT로 연결돼 있어갖고 그 파트너사들이 제공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좀 전체 글로벌 네트워크 중에서 한인 시장을 타겟으로 해도 충분히 확대가 글로벌로 될 것 같은데 그걸 뭐 네. 계획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네, 그거요? 지금 그 글로벌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고, 음, 지금 현재 그 태국 방콕에 있는 이런 차량 회사 한 두 군데가 음, 저희 솔루션을 사용하면서 음, 실제 테스트를 하고 있고, 아시아 시장에서 어떻게 잘 적용할 수 있는지 음, 올해 상반기 안에 검증이 끝나면 좀 음. 본격적으로 아시아 시장에 있는 차량 회사들한테 영업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우리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여행을 가게 되면 고추장, 라면 뭐 이런 거를 꼭 가져가지 않습니까? 김치도 막.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없다가 요즘은 뭐 라면 회사도 그렇고 뭐 고추장 회사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터블로 다닐 수 있도록 쫙 만들어지잖아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성이 그런 게 없으면 여행 다니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맞습니다. 만약에 그 지역에 있는 이런 발휘되는 트랜스포테이션이든 그 지역 로컬의 스마트 모빌리티가 우리가 여행은 거기 가서 하지만 우리나라 서비스가 테일러 메이드 해갖고 딱 제공해주면 뭐 가격 경쟁력이나 또 서비스나 뭐 심지어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제공해주면 굉장히 좋은데 그거를 비용이 매우 높지 않으면서도 그게 실수가 안 나면서도 그게 B2B로 연결될 수 있게끔 시스템이 셋업이 되면 아주 그 경쟁력이 있을 것 같은데. 음. 음, 그래서 저희가 일단 운수사가 자기네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ERP 개념으로 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툴을 제공을 하고, 음, 저희는 이제 그런 이런 회사 간의 음,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음, 상호 간에 일을 주고받을 수 있게끔 상호 네, 간에, 그래서 꼭 우버가 전 세계적으로 장악을 한 것도 있겠지만 네, 빅플레이어들이, 음, 근데 저희는 시스템적으로 사용하는 회사들끼리 이런 음,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를 주고받으면서 자기네 거래처를 잘 보호할 수 있는 음, 구조를 만들 계획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만든 시스템들은 대부분 다 차량 한 대의 기준이지만, 저희가 이제 운수 사업자들도 되게 다양한 분야의 운수 사업들을 확인이 되어서 이런 시스템들이 자석을 파는 회사들이 음, 필요한 솔루션으로도 저희가 계속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만 자석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산업 내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회사들을 위한 시스템, 뭐 이런 모바일 기반의 탑승 시스템, 이런 것들을 계속 저희가 디벨롭하고 있어서 전방위적으로 관광산업 내에 있는 여기에 운수 사업자들이 필요한 모든 솔루션들을 저희가 공급을 해서 이런 운수 사업자분들을 저희의 시스템 안에 좀 락인시켜 보려고 하는 것들이 음, 궁극적인 목표이고요. 음, 저희가 최근에 했던 사례들은 에버랜드의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이나 음, 아니면 한 전국의 스키장 셔틀을 운영하는 사업자들도 음, 다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어, D2C 기반의 서비스들을 할 수 있는데, 앞서 그 트래블루션의 웨이너 대표님이 갖고 계시는 솔루션이 이런 예약이나 커머스를 할 수 있는 사업자들이 필요한 솔루션이 있다면, 저희는 관광 산업 내에서 교통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들이 교통에 특화된 커머스나 예약 시스템을 가질 수 있는 툴을 저희가 좀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인 서비스는 할 수는 없더라도 B2B를 기반으로 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저희도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으로서 약간 틈새 시장을 잘 잡고 나중에 그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빅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는 플랫폼 기반의 회사들과의 중간 연결고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뭐 두 분 제가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모셨는데 어찌됐든 아까 베이너 대표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서도 디지타이제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각종 그런 개념으로 지난 20년 동안 이제 얘기가 나왔고 이 관광 산업에서도 뭐 제가 논문 쓴 것처럼 스마트 투어리즘, 뭐 스마트 모빌리티, 뭐 이런 스마트 익스피리언스, 스마트 데스티네이션, 스마트 에코시스템 이런 용어들을 계속 제가 쏟아내고 있지만 실제로 학교에서는 그걸 이론적이나 개념적으로 설명을 해도 학생들이 이해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두 분을 모시고 개념이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키면서 또 이런 분야에 가능성이 많고 또 좋은 인재들이 이걸 보고 또 들어와야지 시장이 또 커지고 또 시장에 필요한 기술력들이 또 제공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스마트 관광원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가르칠 수 있는 기회보다 이제 논문 쓰고 뭐 이렇기 때문에 두 분 모시고 좀 간단하게 도대체 스마트 모빌리티가 뭐냐, 또 B2C라기보다 B2B의 그런 네트워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우리 트러블루션에 또 새롭게 요즘 글로벌 플레이어들하고 중간에서 로컬의 서플라이어들하고 접점을 만들어주고 계신데 뭐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트러블루션의 장기적인 비전이 뭔가요? 네. 일단 뭐 저희 아직까지 그 온라인화 되어 있지 않은 되게 좋은 관광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고, 음, 그리고 저희도 이제 전국에 이런 관광 상품들을 발굴을 하러 다니면 음, 뭐 외국인 고객을 유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되게 두려움을 가진 결국 음, 공급자분들 이런 분들 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조금 겁을 내지 않고 음, 어, 손쉽고 편하게 음, 좀 더 많은 고객들과의 접점들을 만나서 음, 어떤 이런 좋은 로컬 관광, 그러니까 국내 인바우ን드 관광 생태계가 되게 그 소비의 다양성들을 좀 유지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데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고, 오케이. 더 나아가서는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 있는 이런 투어 액티비티들의 상품들을 뭐 한국에 있는 회사들이 팔거나 아니면 한국에 있는 이런 액티비티 상품들을 외국에 있는 회사들이 팔 때 음, 어떤 기술들이 표준화되어서 온라인상의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음, 그런데 저희가 기술 역량들을 좀 다해서 음. 하는데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 장동원 대표님한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건 지난 한 10년 동안 관광 산업 또는 관광공사, 그다음에 문화관광부가 돈을 많이 투자해서 스마트 관광 도시라는 개념으로 프로젝트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그게 그리 성공적인 어떤 사업이 아니었다라고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앱이 사실 그 앱에다가 여러 기능들을 모아놓고 서플라이를 하는 게 사실 저같이 논문을 쓰는 사람들은 컨셉추얼리 개념적으로 논문을 쓸 수 있는데 실제 사업은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그렇게 B2C를 상대하는 플랫폼이 정부 기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갖고 나온다는 게 이게 경쟁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와 같은 것들 지난 10년 동안 경험했다면 앞으로 그 AI가 등장하면서 스마트 투어리즘이 어, 스마트 모빌리티 차원에서 어떻게 뭐 정부 정책이
접근해야지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되게 좋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 뭐 스마트 관광도시의 이런 프로젝트들 대부분 다 그냥 커머스 기반으로 예약만 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사실 뭐 티켓을 예약하거나 뭐 호텔을 예약하는 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이미 그 백에서 돌아가는 티켓을 판매하는 회사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숙박 회사들도 숙박을 운영하는 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사실 돼 있어서 뭐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프론트단에 고객 서비스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이제 교통 관련된 서비스가 이 교통 관련된 서비스가 뭐 KTX 예약이나 고속버스 예약 같은 대중교통 기반의 예약도 있지만 실제 그 지역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관광택시라든지 뭐 시티투어 같은 그러니까 교통 기반의 여행 서비스들이 있는 사업자들을 면밀히 따져보면 이 회사들은 아직까지 IT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고 모든 게 다 아날로그 기반에 움직이고 있어서 그들을 1차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야 선결이 돼야 그들의 관련된 네트워크를 가지고 뭔가 대규모의 플랫폼 기반의 플레이어들이나 뭐 AI들이 연결해 주시려면 그 AI와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들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 관광 산업 내 이 교통 서비스는 이 서플라이어에 대한 디지털 전환이 아직까지 안 돼 있다 보니까 다른 그렇죠. 서비스들과 비교해서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이 먼저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고 단순하게 프론트에서 서비스만 잘하는 회사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땐 교통은 뒤에 서플라이 매니지먼트를 잘할 수 있는 회사가 좀 필요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분께 그럼 마지막으로 정부에서도 스마트 관광에 투자도 많이 해왔고 앞으로도 이제 AI가 등장했기 때문에 방향이 그쪽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관광이라는 건 지금 그라운드 K처럼 서플라이어도 당연히 필요하고 그다음에 먹는 거 이런 걸 즐기러 오는 거 아닙니까? 재밌는 곳을 가거나 이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적인 것들을 하면서 편리하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 결국 우리가 스마트 관광이라고 제가 논문도 썼지만 그와 같이 되려면 정부 정책이 어떻게 타겟팅을 해야지 지난 1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좀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대시민님 한번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예. 소리가 안 들리네요. 예. 소리를 풀으세요. 소리. 예. 후기 그 국제관광 시대에서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교수님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개방하거나 이런 것들에 조금 폐쇄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쉽게는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 숙박의 문제들부터 그랩이나 우버와 같은 어떤 공유 모빌리티의 문제, 게다가 구글 지도에 대한 데이터 개방 이런 문제들까지 아직까지 많은 관광객들을 수용하고 어떤 글로벌 표준의 관광 서비스의 기본 인프라를 제공하는데 여러 가지 법상의 제약들 이런 것들이 허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고 어떤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회사들도 국제 표준을 맞출 수 있을 때 그럴 때 조금 더 관광 경쟁력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계속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우리의 예산을 투입해서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걸 외국인들한테 쓰게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조금 더 그 전 단계에서 글로벌로 이미 유명하고 큰 플랫폼들과 협업을 하되 대신에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안들로 정책이라던가 자금들이 투입되는 것들이 조금 더 현명한 발전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포인트를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여태까지 너무 B2C로 글로벌 회사들이 하는 방식에 그걸 카피해서 돈을 투입하면 될 거라고 막연하게 접근을 해서 결국은 경쟁력 있는 서비스가 제공도 안 되고 그랬는데 아마 지금의 시대는 기술의 표준화 또는 글로벌의 그 디팩터들의 그 표준화된 커다란 시장에 액세스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와 같은 걸 서포트해주는 법적인 근거나 제도적인 것들이 계속 좀 개선이 돼서 물이 글로벌하고 로컬하고 물이 흘러 들어오거나 흘러 나가는 게 좀 아주 스무스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교수로서 역할 할 때도 어디 가서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라운드 K의 장동원 대표님도 한번 뭐 AI 시대가 또 왔고 로봇의 시대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 뭐, 일단 제가 담당하는 이 관광산업 내 교통 분야는 사실 뭐 일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통하고 좀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실제 이 관광산업의 환경에 맞는 교통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정책이 무엇일까라는 음, 걸 한 번 더 고민해 봤으면 음, 좋겠고, 음, 그리고 여태까지 정부에서 많은 정책이나 지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글로벌 기업들의 트렌드나 뭐 그 B2C 기반의 서비스 회사를 많이 키웠다면 사실 이제부터는 실제 현장에서 진짜의 업을 담당하는 회사들이 디지털 전환을 잘 시켜서 그 다음에 AI들하고 어떻게 하면 더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그 연결적인 부분들을 할 수 있는 회사들, 그렇게 B2B 하는 회사들이 많이 티가 안 나지만 음, 사실 산업의 근간을 키우려면 음, 그런 회사들을 조금 더 잘 보이게 음, 키워주고 그런 회사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좀 이뤄주면 음. 충분히 그런 AI 시대나 챗GPT 시대라든가 뭐 이런 것들과의 연결성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뭐 보면 챗GPT에 뭐 KTX 시간표 짜줘 그러면 뭐 가상으로도 쫙 짜주는데 그게 실제로 근데 그것만으로도 굉장한 이제 발전이죠. 그렇게 뭐 실시간으로 테이블로 이렇게 KTX 시간이 눈으로 들어온다는 건 진짜 대단한데 그게 만약에 KTX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프로세싱이 진행된다면 정말 더 끝내주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그라운드 K 같이 실제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가 챗GPT의 뭐 플러그인 서비스처럼 만약에 막 엑스피디아한테 부킹을 서울 걸 했다 했는데 거기서부터 해갖고 그라운드 K에 그런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까지 연결돼주는 그런 시대가 시간의 문제지 기술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곧 될 건데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 나가야 된다. 정책적으로도 준비하고 또 업체들하고도 긴밀하게 어디가 지금 필요한 부분인지를 딱 잡아내야지 그렇게 하고 거기에 돈이 들어가고 사실 업데이트된 사업들이 나와야 된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매우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좋은 의견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해서 유튜브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유튜브를 딱 치면 두 분의 사업체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